11번 문제입니다. 들이가 10과 4분의 1리터인 통에 물이 4와 4분의 3리터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를 채울 건데 1분에 12분의 1리터만큼의 물이 나오는 수도로,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1분에 12분의 11만큼 물이 나온다는 말이야. 나머지를 채우려면 몇 분 걸리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 나머지는 얼마인지부터 구해줘야겠네. 전체 통의 들이가 이만큼이래. 근데 이만큼 차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얼마 차 있는지 어떻게 구하면 돼? 10과 4분의 1에서 4와 4분의 3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지 구해주면 두 개를 빼주면 되는데, 진분수가 아니라 대분수끼리 뺄 셈이지. 대분수끼리 뺄 셈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주면 되는데, 자연수끼리는 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진분수 부분이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못 빼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여기 있는 10을 분리를 시켜주는 거야. 자, 봐봐. 얘를 이렇게 9 더하기 얘는 4분의 4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0을 이렇게 분리해줘서 4분의 4를 4분의 1한테 빌려주는 거야. 약간 받아내림하는 것처럼. 그러면 10과 4분의 1이랑 똑같은 수는 뭐가 되겠어? 9와 4분의 몇? 그래, 원래 4분의 1이었는데 4분의 4만큼 빌려줬으니까 9와 4분의 5가 되겠지. 여기에서 4와 4분의 3을 이제 빼보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수 부분은 분수 부분끼리 빼주면 5와 4분의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약분하면 5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기 첫 번째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준다 이러면 안 되지. 얘는 진분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분수는 분수끼리 빼준다 이렇게 써줘야지. 맞아. 내가 이거 잘못 써놓은 거야. 왜냐면 4분의 5는 진분수가 아니잖아. 가분수잖아. 그래서 여기 분수는 분수끼리 뺀다 이 말을 선생님이 진분수라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은 잘못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가분수로 고쳐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10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41, 4와 4분의 3을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19, 이 두 개를 빼주면 되지. 계산하면 4분의 22가 되고요. 얘는 약분하면 2분의 11이 됩니다. 계산하면 5와 2분의 1 똑같이 나오지. 두 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와 2분의 1리터를 채우려면 몇 분 걸리니 이걸 구해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1분에 이만큼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애매하잖아. 뭐에서 뭐 나눠야 될지 헷갈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과 2를 넣어봅시다. 봐봐. 1분에 10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는데 2리터 채우려면 5분 걸립니까? 아니 1분에 10리터나 나오는데 2리터 채우는데 5분 걸리면 말이 돼? 1분에 10리터 나오면 5분 동안 몇 리터 나와? 50리터 나오잖아. 이거 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누면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반대로 나누자. 1분에 2리터의 물이 나와. 근데 10리터를 채워야 돼. 그럼 몇 분 걸립니까? 쉽지 이건. 5분. 어떻게 하면 돼? 10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 되네. 그치? 10 나누기 2니까 마찬가지야. 뒤에 거 얘 나누기 앞에 거 얘 하면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5와 2분의 1을 12분의 11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분자분모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면은 11과 11 이렇게 약분되고, 왜 이건 내가 안 써놨지? 약분 표시를 안 해놨네. 2랑 12는 2로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6분이 되겠네요. 이것을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 이유는 시간을 2배로 늘리면 나오는 물의 양도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늘어나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분 동안에 2리터가 나와. 그러면 2분 동안에 몇 리터 나오겠습니까? 그래, 4리터 나오잖아. 전항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2를 곱했네. 후항 어떻게 합니까? 2를 곱했네.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네. 그러면 두 비에 뭐가 똑같습니까? 비율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이 문제의 조건 봅시다.
1분에 12분의 1리터의 물이 나온대. 그럼 5와 2분의 1리터 채우려면 몇 분 걸리니 물어본 거지. 몇 분인지 모르니까 몇 분을 네모 분이라고 해보고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대 이걸로 쓰면 안 되겠다. 오히려 더 알아보기 불편할 것 같아. 1분대 12분의 1리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항 분이니까 뒤에 오는 비도 전항이 분으로 돼야겠지. 네모 분 대 5와 2분의 1리터. 단위 조심. 분, 리터, 이런 순서대로 단위가 맞춰줘야 됩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은 뭡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주면 되겠지. 내항의 곱 해보면 얼마입니까? 12분의 11 곱하기 네모가 될 테고, 외항의 곱 이렇게 하면 얘가 되겠지.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1 곱하기 네모는 얘는 5와 2분의 1이 되겠네.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5와 2분의 1을 12분의 11로 나눠주면 되겠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분자분모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계산하고 약분해주면 6분 나옵니다.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12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32m인 기차가 있어. 이 기차가 69와 4분의 1m 터널을 통과하는데 3과 8분의 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같은 속도로 이 기차가 30분 동안 달리는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위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단위에 주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보면 미터, 그리고 킬로미터, 그리고 시간 단위도 여긴 초고 여기는 분이야. 이걸 유의해서 여러분이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가 몇 미터를 이동해야 되는지부터 구해봅시다. 이거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10번 문제에다가 풀어줬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학생들은 10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터널의 길이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차의 길이까지도 더해줘야 된다고 선생님이 했었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01, 분수 부분은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101과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101과 4분의 1m를 3과 8분의 3초 만에 통과한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30분 동안에 얼마 이동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일단 이걸 바탕으로 뭘 구해 볼 거냐면 바로 30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1초에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구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1초에 1만큼 이동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1분 동안은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60 곱하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겠지? 60. 그럼 30분 동안에는 얼마 움직여? 60에다가 30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한번 풀어보자. 101과 4분의 1m를 3과 8분의 3초 만에 통과하면 1초에는 몇 미터를 이동할까? 자, 얘도 뭐에서 뭘 나눠야 될지 애매하면 10과 2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얘 대신에 10, 그리고 얘 대신에 2. 10m를 2초 만에 통과하면 1초에 몇 미터 이동하는 거야? 그래,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5미터 이동하면 되지. 몇 나누기 몇 한 거야? 10 나누기 2 했지.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했네. 자,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이렇게 하면은 나오겠네. 자, 계산을 한번 해주자. 아래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 자, 계산을 하면 숫자가 좀 커집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막 이렇게 하면 30m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기차는 1초에 30m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초에 이동한 거리를 알았으니까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봅시다. 1초에 30m 이동하면 1분은 60초니까 1분 동안에는 30에다가 60을 곱한 1800m 이동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1분에 1800m 이동하니까 30분 동안에는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어? 1800에다가 30을 곱해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18과 3을 곱하면 54가 나와. 여기에 0 몇 개 붙이면 돼? 하나, 둘, 세 개 붙이면 되겠지. 54,000 단위는 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54,000m를 킬로미터로 고쳐줘야겠지. 이거 한번 고쳐보자. 자, 1000m는 몇 킬로미터니? 1킬로미터지. 2000m는 2킬로미터야. 3000m는 3킬로미터야.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꿀 때 어떻게 했니? 1000으로 나눠줬지. 1000으로 나눠줬어. 1000으로 나눠줬어. 자, 그러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쉽게 생각하면 0 3개를 떼주면은 되겠지. 54,000에서 0 3개 떼주면 54 단위는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 봐봐. 문제에서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여기 1분 동안에 1800m 이동한다면서 이거 킬로미터로 아예 바꿔보자. 그럼 몇 킬로미터? 1.8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1분 동안 1.8km 이동하니까 30분 동안에는 1.8에다가 몇 곱해주면 돼? 30 곱해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5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비례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시간도 2배 더 걸릴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비례식을 세워서 풀어보자 하고 이 문제의 조건을 다시 선생님이 여기에 써봤거든. 봐봐. 101과 4분의 1m를 3과 8분의 3초 만에 통과하면 30분 동안에 몇 킬로미터 이동하니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니까 네모 킬로미터라고 해보자. 이걸 바탕으로 비례식을 여러분이 세워보려고 시도를 해보는데 선생님이 밑에 쓴 비례식 이것처럼 쓰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 왜 안 되죠?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시간, 여기 시간. 전항에는 거리, 후항에는 시간 와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봐봐. 단위가 어때? 다르지? 여긴 미터, 여긴 킬로미터, 여긴 초, 여기는 분. 선생님 근데 단위가 다르면 도대체 왜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비례식을 선생님이 세워봤다고 치자. 1m 대 2초는 2km 대 4분이라는 비례식이라고 해볼게. 봐봐. 전항 1, 전항 2 단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2를 곱한 거지. 그리고 후항 2초, 후항 4분 단위 생각하지 않으면 2에서 4까지 곱하기 2 한 거야. 선생님 이거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 곱했으니까 비례식이지 않나요? 비율 똑같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2km는 몇 미터인 거야? 2000m인 거지. 따라서 얘는 1m가 2km 되려면 2를 곱하면 안 돼. 얼마 곱해야 돼? 2000을 곱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2km는 2000m니까. 그리고 4분은 여기 240초야. 그치? 1분 60초니까. 따라서 2초에다가 2를 곱하면 4분이 되는 게 아니라 2초에다가 120을 곱해야 돼. 그러면 어때? 전항에다가 2000 곱했고 후항에다가 120 곱했어. 같은 수 곱했니? 아니잖아. 다른 수가 곱해져 있지? 따라서 비례식을 세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비례식을 세워서 풀려면 전부 다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됩니다. 거리 단위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미터로 통일하든 아니면 킬로미터로 통일하든 시간 단위도 전부 다 초로 통일하든 아니면 전부 다 분으로 통일하든 이렇게 통일을 해서 여러분이 비례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도 되게 커질 수 있고 계산도 되게 불편할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비례식보다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으로 푸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13번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토끼 인형을 1개 만드는데 9분의 7 시간이 걸립니다. 3명이 하루에 4와 3분의 2시간씩 6일 동안 만들 거야. 그렇다면 인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푸는 걸 보여줄 텐데 먼저 첫 번째는 3명이 한 일을 이걸 1명이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3명이 1시간 동안 일한 양은 1명이 몇 시간 동안 일한 양이랑 똑같아. 그래, 1명이 3시간 동안 일한 양이랑 똑같잖아. 만약 3명이 2시간 동안 일했다면 1명이 6시간 동안 일한 양이랑 똑같을 거야. 그치? 그렇다면 3명이
4와 3분의 2시간 동안 일을 했어. 그렇다면 한 명이서 몇 시간 동안 일한 거야? 4와 3분의 2에다가 몇 곱해주면 돼? 3을 곱해주면 한 명이 일한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한 명이 14시간 동안 일한 양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킨 거네. 이렇게 시키면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치?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한 명이 토끼 인형 한 개 만드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그렇다면 14시간 동안에는 몇 개 만드니? 이런 문제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구해봅시다. 또 마찬가지야. 애매하면은 자연수를 넣어 봅시다. 토끼 인형 한 개 만드는데 10시간 걸려. 와, 토끼 인형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2시간 동안엔 토끼 인형 몇 개 만들어? 5개 만들 수 있습니까? 한 개 만드는데 10시간이나 걸리는데 2시간 동안엔 5개 못 만들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바꿔보자. 한 개 만드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렇다면 10시간 동안엔 몇 개 만들 수 있어? 엄청 쉽지? 5개 만들 수 있지? 10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아, 그래서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뒤에 거 14, 앞에 거 9분의 7. 아, 14 나누기 9분의 7 여기에다 쓸게.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계산을 해준다면 이렇게 되겠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뒤집어주면은 계산해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18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18개를 만들 수가 있고 6일 동안에는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08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비례식을 세워서도 풀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만드는데 9분의 7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네모개 만드는 데는 14시간이 걸린대. 네모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서 구해주면 마찬가지로 네모가 18이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는 6일 동안 만드는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명이서 일하면 아무래도 한 명이서 일할 때보다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배가 될 거야.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일해서 3시간이 걸렸어. 그럼 3명이서 일하면 몇 시간 걸려? 그래, 이걸 3으로 나눈 1시간밖에 안 걸리겠지. 한 명이 일해서 6시간 걸렸어. 그럼 3명은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겠지. 6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적용해 보자면 한 명이 토끼 인형 한 개 만드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면 3명이서 토끼 인형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 9분의 7을 3으로 나눈 9분의 7 곱하기 3분의 1 얘랑 똑같이 계산하면 27분의 7시간이 걸려. 아, 3명이서 일하면 토끼 인형 하나 만드는데 27분의 7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 적용해보자. 3명이 토끼 인형 만드는데 이번엔 27분의 7시간이 걸린다면 3명이서 하루 동안 이만큼 일한다면서 4와 3분의 2시간 동안에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니? 이건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매하면 자연수 넣어보자. 3명이 토끼 인형 만드는데 10시간 걸려. 그렇다면 2시간에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한 개 만드는데 10시간 걸리는데 2시간 동안엔 5개 만들 수 있어? 아니지. 말이 안 되네.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토끼 한 개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 그러면 10시간 동안에는 토끼 인형 몇 개 만들어? 이건 엄청 쉽지. 5개. 얘 나누기 얘네.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 나누기 앞에 있는 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먼저 나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분수를 말이 꼬였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위치 바꿔주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약분해서 계산하면 아까처럼 18개가 나오고요. 하루 동안에 18개 만들 수 있으니까 6일 동안에는 18에다가 6을 곱한 108개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비례식 세워서 풀 수도 있습니다. 3명이서 한 개 만드는데 27분의 7시간이 걸린다면 네모개 만드는 데는 이만큼이 걸려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네모가 18이 나올 테고 여기에 6을 곱해주면 108이 나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지리산까지 거리의 16분의 1만큼은 걸어서 이동하고요. 나머지의 5분의 1만큼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계속 그 나머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할 건데 이거의 길이가 105km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지리산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도 풀어볼 수가 있고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둘 중에선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또 뭐 식으로 풀어보는 게 여의치 않다거나 어려우면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림과 식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해볼게. 일단 걸어서 간 건 집에서 지리산까지 거리의 16분의 1이래. 즉 전체의 16분의 1을 걸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16칸을 나눠볼게. 16칸으로 나누는 것부터가 벌써 귀찮지만 그래도 나눠봤다고 치면 이렇게 선생님이 16칸으로 나눠봤고요. 그 중에 16분의 1이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칠한 이만큼을 뭐 한 거야? 걸어서 간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몇 칸 남아? 16칸 중에 한 칸 걸어갔으니까 나머지는 15칸이지. 자, 15칸 중에서 5분의 1을 이것의 5분의 1을 버스 타고 갔대. 그러면 15칸에 5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해주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5칸에 5분의 1이니까 15칸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지. 무엇무엇의 몇 분의 1은 여기 무엇무엇의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잖아. 얘 계산하면 3이 되겠지. 그래서 3칸 이만큼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색칠되지 않은 칸이 몇 칸입니까? 그래 16칸에서 한 칸 걸어갔고 3칸 버스 탔고 나머지는 이제 몇 칸? 12칸이지. 이거는 뭐 타고 간 거야? 이제 기차 타고 간 겁니다. 즉 전체 몇 칸이지? 16칸 중에서 몇 칸? 12칸은 기차를 타고 갔어. 그럼 전체 16분의 12만큼이라는 거지. 16칸 중에 12칸이니까 이만큼은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 거리가 105km라고 하네. 근데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봐봐. 전체의 4분의 3이 105라면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래. 전체는 105를 4분의 3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잖아. 거꾸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계산 한번 해줍시다. 105 그대로 두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약분해주면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5가 되어서 140km가 되네. 따라서 지리산까지의 전체 거리는 140km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그림을 이게 16칸 이거 언제 그리고 앉아있어. 그치? 색칠은 또 언제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식으로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보겠습니다. 집에서 지리산까지의 거리를 네모라고 해보자. 이걸 구해야 되니까 걸어서는 네모의 16분의 1만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는 걷고 난 것의 나머지의 5분의 1을 걸었다고 했는데 봐봐. 이만큼 걸었어. 네모의 16분의 1만큼. 그러면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네모의 16분의 15가 남아있지. 따라서 이 나머지는 네모의 16분의 1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신에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것에 5분의 1을 버스 타고 갔대. 그렇다면 이것에 몇 분의 몇이 남아있습니까? 그래, 이것에 5분의 4가 남아있다는 거지. 이만큼을 뭐 타고 갔다는 거야? 기차 타고 갔다는 거고 이게 105km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차 타고 간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기차는
이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는 걸어간 것의 나머지, 걸어가고 나서 남은 것의 5분의 4만큼이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걸어서는 네모의 16분의 1만큼 걸었으니까 걸어가고 나서 나머지는 네모의 16분의 15겠지.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네모 곱하기 16분의 15랑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기차는 네모의 16분의 15의 5분의 4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래, 네모 곱하기 16분의 15 이것의 5분의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얼마? 105가 된대. 계산을 한번 해주자. 네모 뒤에 있는 이 숫자 계산 되지, 그치? 이렇게 끌고 와 볼게. 자, 여기에 다시 쓸게. 공간이 좁아서. 약분 한번 해보자.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3, 여기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4. 계산하면 네모 곱하기 4분의 3이 얼마가 돼야 돼? 105가 돼야 되네.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네모는 105를 4분의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이렇게 계산하면 140km가 나옵니다.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오지. 15번 문제입니다. 노랑나비는 전체 나비의 7분의 4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계속 나오네, 그치? 그리고 호랑나비는 나머지가 호랑나비래. 그럼 전체 나비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그래, 7분의 3이 호랑나비라는 거야. 근데 그 호랑나비 중에 3분의 1은 또 전시관에 들어가 있고 그 전시관에 들어가고 나서 또 남은 호랑나비가 있잖아, 그치? 그 나머지 호랑나비의 8분의 5는 생태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란나비는 몇 마리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노랑나비를 구하기 위해선 노랑나비가 전체 나비의 7분의 4라고 했으니까 전체 나비 수를 먼저 구해줘야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노랑나비 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전체 나비의 수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림을 그리기도 난해할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림보다는 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지? 첫 번째는 그림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랑나비가 전체의 7분의 4라고 했지? 그렇다면 전체, 이 커다란 얘를 전체라고 해볼게. 이것을 7개로 나누고 그 중에서 4개를 칠하면 되겠지. 그래서 7칸으로 나눈 다음에 4칸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 보았습니다. 이게 노랑나비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호랑나비겠지. 호랑나비는 얜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전체. 그래, 7분의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이 호랑나비의 3분의 1이 전시관에 들어가 있대. 그렇다면 호랑나비가 지금 마침 3칸인데 이 3칸 중에 한 칸이 전시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호랑나비는 지금 이만큼이지. 근데 이것에 이 나머지의 8분의 5가 어디에 있냐면 생태관에 들어가 있대. 그리고 이게 10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지. 선생님 지금 칠한 이 부분을 8개로 나눈 것 중에 5개가 10이라는 소리야. 그럼 8개로 한번 나눠보자. 밑에 선생님이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에메랄드 색깔 선으로 8칸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부분만 8칸으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왜 이쪽 나머지까지도 전부 다 8칸으로 나누셨나요? 라고 궁금해할까봐 대답을 해준다면 모든 칸의 크기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8칸으로 나눈 거야. 그래야지 전체 몇 분의 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8칸으로 나눈 것 중에 5칸은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 보았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10마리라는 거지. 이렇게 나눠보니까 전체는 총 몇 칸으로 나눠져 있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로 7줄, 그리고 세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 총 몇 개로 나눠진 거야? 56개의 칸으로 나누어졌고, 이 중에서 생태관 들어간 거, 이거, 이만큼 들어갔잖아. 이게 몇 칸? 10칸이 색칠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태관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56분의 10이라는 거야. 이게 몇 마리? 10마리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전체 개수 어떻게 구해줍니까? 전체 56분의 10은 약분하면 28분의 5가 되고요. 전체 곱하기 28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지. 뭐뭐의 몇 분의 몇은 이거를 곱하기로 고치면 된다 했잖아. 이게 10마리야.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0마리를 28분의 5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전체가 56마리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노랑나비를 구하라고 했어. 자, 전체가 56마리니까 이쪽으로 쭉 와보자. 노랑나비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7분의 4. 그럼 전체 곱하기 7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전체가 56마리였지. 따라서 노랑나비는 56에다가 7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7로 나누면 1, 7로 나누면 8, 8, 4, 32마리가 노랑나비가 되겠지. 여러분이 약간의 센스를 좀 발휘해 본다면 생태관이 10마리라면서 근데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진 얘네들이 생태관에 들어가 있는 호랑나비잖아. 이거 몇 칸이야? 이거 10칸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거 다 해서 10마리래. 그렇다면 이거 한 칸은 몇 마리라는 소리야? 그래, 이거 한 칸당 한 마리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노랑나비의 수는 어때? 파란 색깔 이게 몇 개인지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파란 색깔 칸수는 가로 넷, 세로 8, 8 곱하면 32. 따라서 한 칸당 한 마리니까 노랑나비의 수는 32마리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림을 더 막 세분화해서 그려야 되고 여러 칸으로 막 나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안은 그림보다는 식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자, 식으로 이번에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랑나비는 전체 나비의 7분의 4라고 했지.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체의 몇 분의 몇? 7분의 3이야. 이게 호랑나비라고 했어. 즉 호랑나비는 전체의 7분의 3이라는 소리겠지. 자, 전시관에 들어간 호랑나비는 호랑나비의 3분의 1이래. 그렇다면 나머지 전시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 호랑나비는 호랑나비의 3분의 2가 되겠지. 맞습니까? 호랑나비의 3분의 1을 전체라는 말을 넣어서 표현해보자. 아까 호랑나비는 뭐랑 똑같다 했어? 이거. 전체 7분의 3이랑 똑같다 했지? 그래서 호랑나비의 3분의 2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호랑나비가 아까 전체의 7분의 3이라면서 이것의 3분의 2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전체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여기 뒤에 있는 거 계산 한번 해보자. 3 약분되니까 전체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7분의 2. 이게 바로 그 전시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호랑나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생태관은 전시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머지 호랑나비, 이게 아까 전체 7분의 2였잖아. 이것의 8분의 5래. 자, 밑에 여기 봐봐. 이것의 8분의 5가 생태관에 들어있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표현을 해보자면 전체 곱하기 7분의 2 뭐뭐세 대신에 곱하기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전체 곱하기 28분의 5가 나옵니다. 이게 몇 마리라고? 이게 10마리라고. 그렇다면 전체 개수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체는 10을 28분의 5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뒤집어주면 56마리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나비수야.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노랑나비 물어봤지. 노랑나비는 전체의 7분의 4니까 전체 56에다가 7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32마리가 나옵니다.